안녕하십니까. 어깨 전문의 노규철입니다. 오늘은 석회성 건염의 치료와 재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회와 건염의 치료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석회가 어디에 생기느냐? 주로 힘줄 안에 생긴다 그랬죠. 석회가 있다는 거는 힘줄이 부풀어 올라서 그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힘줄 안에 압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타겟팅해서 석회를 줄여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석회를 완전히는 없애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없애게 되면 힘줄 안에 힘줄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배에 가스가 찼다든지 오히려 쪼그라들면 안 아픈데 이게 가스 차고 팽창이 되면은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석회가 힘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압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석회가 눈에 보이고 환자분들도 그거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사는 석회를 좀 줄여주는 치료법을 일단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치료를 하기 전에 염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석회성 건염은 힘줄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안에, 더더군다나 안에 힘줄이 이렇게 석회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약물 치료든 주사 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로는 이 석회와 건염의 통증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먹어도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거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주사를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치료법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너무 염증이 심하고 그 염증 부위가 빨갛게 돼 있으면서 우리 보면 이렇게 어디 상처 덧나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힘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줄이라는 건 관절 아니잖아요. 관절 안에는 뭐가 있죠? 물이 들어있잖아요. 염증이 뻘건 게 물 속에 있으니까 상처가 낫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안에 병이 생기면 더 통증도 심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된 석회가 있는 부위에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가이드, 그거를 보면서 주사를 주는데 주사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는 뭐라 그랬죠? 스테로이드. 우리가 말하는 뼈주사. 그거를 좀 들어가야 돼요. 급한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 그 주사가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나기에는 너무 아직도 통증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를 같이 섞습니다. 거기를 마취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 그런 거를 같이 칵테일처럼 믹스를 해서 초음파를 본 상태에서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약을 주사를 해서 그 국소마취제가 약이 들어가서 염증을 좀 부어있는 상태지만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통증에 신경을 무디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줄여들게 해주는 스테로이드가 그 부분에 계속 작용을 하게. 그래서 주사를 맞고 만일의 경우 제대로 약이 들어갔다 그러면 첫 번째 마취제에 의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네요. 그러면 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준 항염제인 스테로이드 약물이 염증을 줄여주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확 나빠지진 않고 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좋아지실 거다. 그러면은 주사 맞고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혀 못 들게. 당연히 못 들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약간은 국소마취제를 해서 보이지 않게 약간은 속인다 그러나? 미끼를 준 거죠. 쉽게 말해.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마취가 돼갖고서 약간 덜하면 일단은 잘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자는 거는 엄청 힘든 건데 석회와 건염은 눕는 순간 팔이 충돌이 되면서 석회 있는 데가 부딪히기 때문에 아예 소파에 앉아서 주무셨다고 하는 분이 거의 뭐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자야 되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와서 저
교수님 저 누워서 잤습니다. 어우 감사해요. 아직은 좀 아프지만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당연히 아직은 절대 재활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약 효과가 충분히 들어가고 염증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진물이 나오고 물집 잡힌 것처럼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보면은 그 부분이 석회가 문제가 아니라 약해져 있는 힘줄들이 흐물흐물 뜯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로 인해서 힘줄이 파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치료는 훨씬 더 미뤄야 돼요. 이미 어깨가 굳어져 있는데 그거 조금 더 미룬다고 어깨가 더 굳어지고 결과가 나빠지진 않아요. 일단은 나빠지는 걸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염증을 충분히 없애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환자가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합니다. 이제 돌을 깨서 본격적으로 깨야죠. 대신 석회가 너무 심하고 크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힘줄을 더 찢어지는 거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체외 충격파 치료의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은 석회 건염이 맞긴 한데 일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힘줄이 더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원칙은 맞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서 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를 좀 없어서 압력을 줄여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 있는데 염증을 줄여줘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석회도 좀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었다. 이런 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엔 재활치료,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죠. 그 부분을 포함해서 힘줄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운동하게 되면 힘줄 자체가 근육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런 운동을 잘해서 아프지 않고 견딜만 하다 보면 석회가 남아있는 게 그 근육을 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석회가 더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9개월 뒤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석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석회가 빠지는 것이 염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내가 나쁜 게 있었는데 줄어들었구나 해서 되게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석회 자체의 압력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돌에 포커싱을 하고 염증을 좋게 해주는 것이 일단 석회화 건염 치료의 원칙입니다. 석회화 건염은 예전에 비하면은 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 해봐야 한 두세 건, 서너 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요. 대신 석회화 건염에 생기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통증을 저는 주사도 맞고 했는데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통증을 못 견디겠다. 이런 경우 하는 경우들이 있고 좀 생긴 부위가 힘줄 안에는 아닌데 힘줄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하는 경우가 적고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수술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석회화 건염은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왜 석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치료가 덜 된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석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수술로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왜? 석회가 힘줄에 경계가 이렇게 뽕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벽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없애긴 하지만 힘줄에 붙어 있는 가루를 전부 다 없애려고 그러면 건강한 힘줄까지 너무 많이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오히려 힘줄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저절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해서 일부 예를 들면 3분의 1 반만 없어지더라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서 지금 급성기에 통증이 줄어들었다 석회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재활치료 살살 무리하지 않으면서 살살 시키면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환자분한테 더 어깨가 굳거나 아프지 않은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석회가 어느 순간 작아지다가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어느 날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석회가 어디 간 거죠? 제 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이 좋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잘 하셔갖고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다고. 생긴 부분에 또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부위는 생기더라도 생겼던 부위에는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가 생겼던 부위 말고 다른 부위가 생기거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대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여기 와서 치료했는데 여기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푸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석회와 건염으로 진단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혹시 반대편에 아픈 쪽이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해보셔서 그리고 미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석회와 건염이 통증도 심하고 염증도 굉장히 힘줄 자체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팔을 움직이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염을 계속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고, 그 다음에 그 놀란 정도만큼이나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석회라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게 생길까 이거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병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염증 조절을 하면서 힘줄 안에 있는 석회를 없애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이고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결과가 좋다는 거를 계속 논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꼭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걱정 크게 안 하시고 열심히 병원 다니시면서 재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다 50견이라는 거 안에 이제 다 모든 질환을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그 병들이나 원인이나 치료법이 다 세세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각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어깨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자세 같은 것들을 평상시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깨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 범위가 충분히 늘어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을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올바른 자세로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